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안방극장에서 웃음을 선사해왔던 개그우먼 김영철. 그가 그런 일을 늘 유쾌하고 따뜻하고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을 건네던 그가, 하지만 기사에 실린 내용은 단순한 오해로 보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다. 그날 문제의 사건은 김영철이 자신의 자택으로 한 후배 여배우를 초대한 자리에서 벌어졌다고 한다. 처음엔 평범한 술자리였고 김영철은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배우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끊임없이 불편한 말을 건넸고 어느 순간부터는 노골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그녀는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김영철은 다음날 아침 경찰 조사 대상자로 지목되었고 언론은 걷잡을 수 없이 이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방송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로 그날 오후 또 하나의 뉴스가 전해졌다. 개그우먼 김영철, 자택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응급병원으로 이송. 모두가 다시 한번 놀랐다. 오전까지만 해도 혐의 보도로 언론에 오르내리던 그가 몇 시간 만에 생명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니.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 때문일까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다. 담당 의사는 언론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김영철 씨는 심각한 뇌혈관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응급 뇌출혈과 관련된 증상이며 현재 의식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의사도 가족도 팬들도 믿지 못했다. 김영철은 최근까지도 방송에 출연해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건강 이상 소문은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그가 평소보다 더 활발히 움직였다고 말한다. 후배 개그맨들과 식사를 하며 제작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지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가족력도 없고 특별한 징후도 없었죠. 단지 그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쉬지 않고 언제나 무언가를 준비했고 늘 새로운 것을 하려 했어요. 의료진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슬펐다. 사람들은 떠올렸다. 김영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는 늘 대본의 밑줄을 긋고 촬영장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해 조명을 점검하던 사람이었다. 후배가 대사를 틀리면 오히려 미안하다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촬영 후엔 스태프 하나하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이런 모습은 오랜 시간 동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왜 이런 논란과 함께 쓰러져야 했을까? 지금도 병실 한쪽에는 김영철의 누나가 앉아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그녀는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다. 영철이는 말이죠. 늘 가족 걱정부터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매주 제사 안 빠지고 지냈어요. 바빠도 피곤해도 꼭 챙겼어요. 그런 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들은 이제 혼란 속에서도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혐의는 혐의대로 밝혀져야 하지만 그가 살아온 시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는 여론도 조용히 퍼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의료진은 신중하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회복입니다. 그의 몸이 얼마나 버텨줄지 지금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쩌면 김영철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흐르고 있다.
아직도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병원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그는 과연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짜 김영철의 모습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그의 병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심장 모니터 소리. 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있다. 1998년,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무대 위로 걸어 들어왔다. 이름 하나, 얼굴 하나 뚜렷이 기억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김영철. 그저 수많은 무명 중 하나처럼 보였던 그는 KBS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의 한 코너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안에도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9년, 그는 단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는다. 미안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 짧은 성대모사는 그를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단순한 흉내가 아니었다. 그 안엔 시사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와 감각이 있었다. 배정숙의 청문회 장면을 패러디한 이 성대모사는 한국 코미디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김영철은 그렇게 정해진 루트를 걷지 않고도 정상에 오르는 법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개그 콘서트의 문이 열렸다. 1999년 당시로선 누구도 그 프로그램이 전설이 될 거라 믿지 않았지만 김영철은 그 시작을 함께한 원년 멤버였다. 안경도 쓰지 않았던 그 시절, 그는 114 안내전화라는 코너에서 엽대요 라는 한마디로 또다시 전국을 웃게 만들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리고 특유의 딱딱하면서도 익살맞은 말투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김영철만의 것이었다. 개콘 초창기, 그는 말 그대로 신인 중에 신인이었다. 그러나 단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개콘의 중심에 선다. 심연섭, 김미화, 백재현 같은 베테랑들 사이에서 이름 없는 신인이 단독 코너를 맡는다는 건 당시로선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김영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무명 시절이 존재하지 않는 개그맨, 바로 김영철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의 재능은 단지 성대모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인간 복사기처럼 윤복희의 노래 스타일, 하춘화의 특유의 무대 매너, 보아의 퍼포먼스를 자신의 것으로 흉내내는데 능숙했다. 핸드폰 안테나 수신율이 떨어질 때 끊기는 음성을 재현하거나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해 디테일하게 사람의 성격을 그려내는 그의 개그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공감을 자아냈다. 그가 무대 위에만 머물리라 믿었던 사람들은 그를 오판했다. 김영철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개그 콘서트를 내려놓고 예능이라는 더 넓은 무대로 향한다. 당시 정영돈, 이수근, 유세윤 등 많은 후배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 개콘 출신 예능 진출의 선구자였던 셈이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는 예능에서 자주 비호감이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가끔은 무리한 개그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했다. 대중은 잔인했다. 그는 여전히 성대모사도 잘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도 있었으며 다양한 캐릭터도 소화했지만 예능이라는 세계는 실력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복잡한 정글이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방송국을 떠돌았다. 고정 없는 예능인. 웃기지만 정착은 못하는 개그맨이라는 이미지가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를 지상렬의 하위호환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방송에 나오고 또다시 나왔다는 사실은 잊혀졌다.
무대 밖에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다. 다음 방송을 위해 스스로 리허설을 하고 자신이 웃기지 않았던 이유를 밤새 분석하던 그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였고 너무 앞서 있었다. 시간은 흘러 2010년대 중반, 그가 드디어 다시 무대 중심으로 돌아온다. 아는 형님. 진짜 사나이 라는 프로그램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전히 익숙한 얼굴, 그러나 한층 더 다듬어진 말투와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장난기 어린 개그는 많은 이들을 다시 그에게 눈길 돌리게 만들었다. 2015년 AMB 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김영철. 그가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섰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개그맨은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쉬이 얻은 적이 없었다는 걸. 시상식에 참 연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이라는 걸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의 입술은 떨렸고 눈물은 맺혔다. 그러나 그는 애써 담담하게 웃으며 말하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수많은 파도를 견디고 뱃머리를 틀어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 늙은 선장 같았다. 이름 석자보다 묵직한 그의 시간들. 어디서든 성실하고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김영철. 그러나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늘 자신의 부족함을 고민하던 한 사람. 누군가는 그를 웃긴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누군가는 너무 말이 많다고도, 또 누군가는 참 오래 버틴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수식어들 사이에 김영철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묵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한번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한 장면을 위해, 또다시 누군가의 밤을 환하게 비춰줄 그 한마디를 위해